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은 레바논에 있는 어떤 병원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이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람 병원이라는 곳 근처를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틸에 성경에 나오는 두로죠. 두로에 또 히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 틸에 있는 히람 병원 주변 지역을 공격해 병원 직원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히람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같은데 솔로몬 성전 지으러 그 온 기술자 이름이 히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또 두로 왕 또 이름도 히람이야. 또 기술자 이름도 또 히람이야. 히람이라는 이름이 흔한가 봐요. 그 이름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이 히람이라는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을 또 자기네 시조라고 또 모신대요. 또 레바논의 다른 지역에 또 막 건물 부시고 이스라엘이 주특기죠. 건물 부시기, 철거 용역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티르, 여기도 또 티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티르 지역 내 은폐된 헤즈볼라 지휘본부 및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기뢰가 있는 것은 확실한가 봅니다. CNN이 공개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불구하고 2달도 채 안 되어 대부분의 지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접근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그런 거 불도저, 덤프트럭 이런 것만 있으면 싸게 복구가 된대요. 근데 이걸 부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굴 작전, 험난한 산 밑에 파갖고 땅굴로 드나드는 이 작전의 경제성, 그리고 가성비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 작전을 똑같이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북한이 원조잖아요, 이거. 21세 우크라이나인 미하일류 튜킨이 오늘 레바논 남부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6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와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그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미하일은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레바논 남부의 중세 십자군 요새를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이 영상 같은데? 여기 레바논 사람이 이스라엘 그 국기 이거 찢다가 안 찢어져 갖고 통째로 집어던지는 영상 나온던데 제가 이 위치도 찾았었거든요. 안 찢어져 갖고 그냥 냅다도 여기 이 위치 제가 찾았어요. 여기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요거 이 성 꼭대기에서 이쪽으로 던진 것 같아. 여기서 일로 집어 던졌다고요. 근데 또 다시 거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골라니 여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보포로산 정상에 다시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점령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리타니강 북쪽에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에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리타니강 북쪽입니다. 여기 이게 리타니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북쪽에 있잖아요. 리타니강 써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점령하다가 아마 죽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자칫 함정에 빠졌다. 와인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리타니강 도하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명확한 전략은 없다. 이스라엘군은 분쟁에 갇힌 채 헤즈볼라는 드론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헤즈볼라가 설치한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는 20km에 달해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 매체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수백 대의 트럭에 실린 드론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트럭들이 검문 없이 가자지구로 진입하고 갑자기 헤즈볼라 레바논 얘기하다 가자지구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해 가자지구는 이미 드론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스라엘 언론인들은 지적했다. 이스라엘 언론인들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레바논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다. 그만하자는 건 안 하고 이스라엘 여론은 야 거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땅으로 준 건데 다 점령해야지. 네탄야후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해 내려와.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미국 깃발인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란은 자국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해협까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장 닉 크로포드 호르무즈 해협 현 상황에 대해 언급. 호르무즈 해협은 누가 통제하는가? 이란의 통행료 징수선이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선박들이 트랜스폰더를 끄고 나 여기 있음 위치 표시 그거 있어요. 그걸 이제 끌 수 있나 봐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것을 끄고 통과하도록 비밀리에 안내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루 3척의 선박을 몰래 통과시키고 있대. 지난번에 한국의 나무호 HMM 나무호가 여기서 피격당했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어떻게 하라고 야 그거 나 위치 표시 그거 끄고 이렇게 바짝 붙어 갖고 있잖아. 이쪽으로 바짝 나와봐 봐봐. 그러다가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작전으로 하루 세 척을 일로 빼고 있대요. 누가 여기를 통제하고 있을까요? 네, 이란의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위대하고 역사적인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적은 군사적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과 선전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는 어리석은 꿈에 불과합니다. 범죄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탄야후 전원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에서의 작전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 잘 싸울 수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벌써 의회 해산 다 끝났다던데 표결. 다시 이제 뭐 10월 달인가 또 선거해야 된다는데요. 강력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으며 보포트 능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갖고 선거를 해서 또 이제 네탄야후가 다시 할 수도 있나 봐요. 예. 테헤란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갈리바프. 마란디 교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타냐후가 레바논에서 벌이는 대량 학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6월에 미국 경제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6월에 미국 경제 붕괴가 시작된다는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교수님이시면 궁금하단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란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의향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원래 걔네들은 신정정치 그 최고 그 제사장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이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란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즉시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란 측은 협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빼고는 싶은데 당장은 못 빼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제 생각은 아직 아르헨티나에 여기 산불 불 지르고 어디 갔어 아르헨티나. 예, 여기 파타고니아에 아르헨티나에 불 지르고 그 불 지른 장소에 그 이스라엘 난민촌 30만 호 건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빨라도 1년에서 3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 인허가가 끝나고 나서 인허가는 이미 끝났으니까 짓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착공했으니까 내년 4월이나 끝나겠네. 1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못하고 있다. 시간을 끌 예정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결국은 이란의 핵은 누가 떨굴 거냐? 이스라엘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겠죠. 아르헨티나로. 이란이 반격할 테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유는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 이 가격보다 비싸면 안 삼 그랬는데 그럼 안 팔게. 너 말고 산다는 애 많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조금 더 줄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국경 민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적군이 자포르제 원자력 발전소를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어제 한 거 말고 또 했답니다. 그 자포르제 원자력 발전소에 그 IAEA 전문가들이 그 구멍 뚫린 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빵꾸가 뻥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꾸를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드론이 부딪혀서 빵꾸가 났는데 안쪽에 무슨 다른 피해는 없고 아마 비 오면 물 새겠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약화시킨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왜 그러는 거냐? 야, 러시아가 석유 팔아서 돈 벌면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야, 유가가 오르면 내가 표가 떨어질 수 있어. 이거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언을 했어요. 그들은 말이나 공감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요. 이거 뭐 명언 아닙니까?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는 오직 힘만 세야만 말을 듣고 내가 좋은 말로 하면은 야, 이 새끼 너 약하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명언인데? 갑자기 강영욱 개 훈련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싸나운 게 목줄을 딱 틀어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아! 내가 너보다 힘이 세! 그래갖고 깨갱 이거 하잖아요. 걔가 사람 말로 해서 잘 들을 거면 왜 이렇게 힘을 과시하겠어요.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강영욱 전도사가 걔님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물지 마시고 짖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럼 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걔가 아니죠. 예? 사람이지. 지금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언을 했어요. 그들은 말이나 공감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요. 네, 명언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이런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처음 만나잖아요. 만나면 일단 나이 묻고요. 그다음에 이름 성씨 물어요. 어디 성씨. 그러면 김씨라고 그러면요. 어디 김씨라냐고 물어요. 어디 김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파냐고 물어요. 뭐 무슨 공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학렬이 어쩌고 막 다 따져갖고 기어코 서열을 이제 정해. 자기가 더 높잖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고 무슨 학렬이 하나라도 높고 어쩌잖아. 그러면 바로 반말찍 까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막 아니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큰 성인끼리 처음 봤는데 반말 찍찍하고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면 쌈 날까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예, 그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걔랑은 상종을 안 해. 근데 이게 희귀한 케이스냐 한국인 중에 아니요. 대부분이 그러고 그러지 않은 애가 희귀해. 그래서 제가 한국인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힘과 서열만을 숭상하는 개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이건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도 나와요. 예? 한국인 언어에 나오는 그 과도한 존칭 체계, 예?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과도한 존칭 체계를 영어에서 써 정도밖에 없잖아요. yes 정도, your majesty. 그리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태도로 그 상하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과도한 존칭 체계가 있어. 언어에 철저하고도 아주 세밀한 존칭 체계 때문에 숨이 막혀. 막 어릴 때 우리는 한 살만 차이 나도 야 동갑인데도 너 몇 월 달에 태어났어. 생일 몇 월이야. 내가 너보다 한 달 빨라. 형이라고 불러. 이렇고 싸우고 그러고 자랐어. 유전자에 그런 게 각인되어 있었나 봐. 야, 짐승이야. 나는 한국인 인간으로 안 쳐. 적군이 자포로제 지역 바실레프카의 한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발리츠키 주지사는 스쿠폴스 한 대와 학교 창문이 파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란함이 오데사 앞바다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격침시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이거 같은데? 이 장소 제가 찾았지 않습니까? 네,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제가 전에 찾아놨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건 이제 확인됐네. 이 장소. 예. 이 사람 현지 언론인은 희생자들의 몇 명이 사망했냐면 전원이 사망했대. 헐. 적의 공격으로 어린이날 전날 제니캐스크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애들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얘네들은 서양 애들 특징이 그건가? 어린아이 인신공양 좋아하는 건가?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노바포시타 지점의 영상, 그러니까 우체국이에요. 노바포시타는 우크라이나 우체국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드론을 최전방 군인들한테 보냈다, 기부했다 이 자랑을 올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체국 빡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그 민간 트럭처럼 생긴 거기에서 이동형 미사일을 쏘는 이제 드론을 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란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러시아는 이제 합법적으로 민간인 그 트럭처럼 생긴 걸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 구실이 생긴 거예요. 왜 민간인 트럭 속에 미사일 해서 쏘는 거 지금 자기네가 보여줬잖아.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모든 트럭은 100%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스위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의 우크라이나군 최근 24시간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변화가 없고 왜 변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안 해주는 거죠. 이런데 이런 거 좀 거의 포위된 상태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포위된 상태 같아요. 그리고 버그럽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굴리아이폴리에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르스키 장군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인 부다노프를 후임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타스 통신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성과를 내기 힘든 지위에 올려갖고 욕을 먹게 하는 거. 이게 옛날에 미테랑이 시라크에게 한 그거였죠. 미테랑하고 시라크는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시라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욕먹는 장관, 내무부 장관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걸 시켰어요. 하여튼 욕먹기 좋은 그런 장관을 시키고 자기는 어떻게 해외 순방 다니면서 외교 성과, 그 해외 대통령들이랑 의장 받으면서 악수하고 막 사인하는 거 그런 멋진 모습만 어떻게 됐냐고? 시라크 망했지 뭐.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부다노프가 강력한 이제 다음 선거에 경쟁자가 되니까 어차피 질 전쟁. 야, 시르스키 내려와. 그리고 너 부다노프 네가 해. 넌 패전 장군 되는 거야.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자신에 대한 서한에 답장을 안 했다고 말하며 다가올 도전에 대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5년째 장기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냐. 너 알면서 자국민용으로 지금 미사일 공격당해도 우리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안 줘서 그래요.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은 벨라루스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추가 국경이 생기는 것을 이해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경에 누가 서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붙잡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제의 노동자, 기계조작원, 집단 농장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전사입니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 출신으로 벨고로드주 수장으로 임명된 알렉산드로 슈바예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위험을 줄이는데 모바일 인터넷 제한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처럼 그 인터넷을 확 끊어버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러시아는. 근데 전쟁 때문에 그 통신을 제한할 필요를 느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AI를 쓴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나치죠. 고르친스키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평화협상이나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응? 네가 70억 명을 다 죽일 수 없다면 한 명도 죽이지 마. 나는 뭐 사람 죽이고 싶은지 않은 줄 알아? 나 평상시 억울하게 원통하게 했던 새끼를 다 죽이고 싶은데 내가 한 명을 죽이는 순간 70억 명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냥 참아야지. 이러고 살고 있는 것 뿐이야. 이거 옛날에 나온 건데 주인을 군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경찰 엉덩이를 개가 물었어요. 그거 이제 결과가 나왔대요. 결국 모병관은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개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야, 그 새끼 나한테 밥 주는 애인데 걔를 잡아가면 나 굶어 죽어 임마. 그런 거죠. 걔는.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제 개발을 위한 공동 전쟁 발발 이후 4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해외 지원금은 3,500억 유로. 이게 아니고 이게 뭐야, 번역이 이상해. 어쨌든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외 지원금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한국도 끼어 있다는 게 저는 웃기는 거예요. 이 병신은 왜 낀 거야? 야, 너랑 상관도 없는 전쟁에 왜 돈을 갖다 바쳐? 너 리베이트 땡겼냐? 6억 4천만 유로 중에 절반 정도 50%는 어떤 놈이 땡겼을 것 같은데 이거 수사해. 어떤 놈이 땡겼는지.
마야 카르텔은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원래 바다로 이렇게 배로 다녔는데 미군이 공격하니까 이제 땅으로 다닌대요. 원래 땅으로 다녔었대요, 옛날에. 네, 카돌 하인즈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 총사령관은 독일이 향후 2년 반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그거는 좀 심한 것 같다. 2년 반 안에 너네가 독일하고 이 러시아랑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이거는 개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싸울 마음은 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2년 반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줬잖아요. 그게 한 2년 반 버틸 수 있는 돈인가 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2년 반 안에 끝나면 얘네들 계산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2년 반 안에 준비가 되겠어? 글쎄다. 어제 나왔지만 그 러시아어를 이름 같은 이 교수가 향후 5년 안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썼는데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전쟁이 끝난 후 5년, 7년, 10년인데 이 기간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국이 지금 무기가 바닥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그 중동 이스라엘에 퍼줬잖아요. 그거를 재보충하는데 최하 5년, 길면 10년이 걸릴 거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5년, 짧으면 5년 정도는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예? 전쟁 날 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죠. 전투용 인간형 로봇이 이제 테스트 삼아 우크라이나에 됐다고. 야, 게임 체인저다! 그랬는데 오늘 또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도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테스트 삼아 이제 한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는 휴머노이드를 직접 보내면은 중국이 도와주는 거 티나서 안 보낸다고 개 형태만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도 보낸대요. 테스트해갖고 그 현장 실전 데이터 이렇게 해갖고 공유한다고 러시아랑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팔란티어 창립자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강연을 하려다 무산됐다. 아니 팔란티어는 AI 과학자가 무슨 적그리스도 성직자가 하는 거 아님? 적그리스도는? 하긴 그러라는 법은 없죠. 김진팔도 성직자 아닌데도 성경 말씀 얘기하잖아요. 예, 자유가 있어요. 근데 왜 쫓겨난 거야? 제 강연이 아마겟돈과 적그리스도 신학에서 현실 정치까지라는 주제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대. 처음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파시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권위주의 파시즘이 그리고 나중에는 민주주의 파시즘이 있었다. 모든 자본주의의 형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시즘은요. 히틀러는 공산당을 싫어했습니다. 히틀러가 제일 적대시한 게 공산당이었어요. 독일에서 그 공산당 때려잡는 게 히틀러였어요. 근데 히틀러를 뭐라고 그러죠? 파시즘. 그러니까 파시즘은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공산당을 싫어하잖아요. 파시즘은. 그럼 얘네들 자금을 누가 대줘요? 자본가. 예?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그 퇴행적인 형태가 뭐예요? 파시즘이에요. 예, 자본주의의 가장 퇴행적인 형태가 바로 파시즘. 그래서 자본가가 돈을 줘서 공산주의 골고루 나눠 먹자는 애들을 때려 죽이는 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앞으로 짐승의 표 이거는 종교 강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면 민주주의에서 가능합니까?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 무슨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있는데 이런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종교를 강요할 수 있냐고요. 반드시 이거는 독재체제인데 그러면 독재체제 중에 어떤 독재체제일까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파시즘 체제일까요? 자본주의 파시즘 체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못 쓰게 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적인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한테 하고 있는 게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를 파시즘 형태로 몰아넣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를 강요하는 거죠. 민주주의 아닙니다. 파시즘 뭐라고요? 자본주의의 그 궁극적인 그 가장 퇴보된 형태가 그 파시즘이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사회를 파시즘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럼 파시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위협. 지금 제가 보니까 러시아가 원래는 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다가 전쟁이 딱 나니까 그 인터넷 통제,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가 중국 AI 깔아갖고 감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그 이란이 뭐예요? 인터넷을 90일 동안이나 차단한 이유가 뭐예요? 이란도 전쟁 때문에 그 인터넷 통신 가지고 막 적 간첩들이 그리고 무장공비들이 서로 막 통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은 인터넷 차단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쓴 거고 러시아는 인터넷
인터넷을 차단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가 인터넷에 많은 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로 핸드폰을 다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모델이 나온 거예요. 자, 1번, 2번. 인터넷 의존이 높은 데는 이런 식으로 AI로 감시를 할 것이고 감시 통제를 할 것이고 인터넷 의존이 낮은 데는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하겠죠. 한국은 어떤 경우일까요? 인터넷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데이터 센터로 사람들을 감시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걸 준비한다는 걸 몰라요.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야 이거 경제가 어쩔 수 없는 AI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면 자기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까 러시아 이름 그 교수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스케줄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5년에서 10년 후에 전쟁 준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하겠죠. 예? 감시 시스템을 깔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겠죠. 감시 시스템을 일단 전쟁을 통해서 감시 시스템을 깔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도 감시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죠. 이게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경에 정확히 언제 그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독수리가 모이는 곳엔 시체가 있느니라 뭐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은 뭐고 그러니까 대략은 알 수 있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언제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감시 시스템을 전쟁을 빌미로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감시 시스템은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 그럼 뭐야? 종교 강요. 왜?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 멸망할 뻔했다. 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해하자. 이거 저는 이렇게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